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이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저녁 방송 시작할게요. 출석 부르겠습니다. JM님 어서 오시고요. 형준님 반갑습니다. 네, 17분 동안 남아있는 일 모두 다 하고 오셨어요? 잘했어요. 네, 류준영님, 지금은님, 이나님, 프리카님 채팅에 들어왔어요. 이게 놀랄 일은 아닌데. 네. 찐마이님, 네, 어서 오시고요. 주식부자님, 행복한 뜨은기님, 한일이치님, 부자성님, 현우의 꿈님, 써니쌤님, 유니콘님, 빨봉가자님, 빨강마녀님, 행복만땅님, 유연한 리치님도 어서 오시고요. 바네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빨강망토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안녕. 별콩님, 어서 오시고요. 1톤짜리 황금님, 그리고 곰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님, 그리고 빨봉가자님 멋있어요. 별콩님 깜짝. 네, 성혜님 어서 오시고요. 마카님, 오키님, 양보리사탕님, 주은님 어서 오세요. 시장 이 정도면 빨간 거지 뭐 빨강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오늘 조금 내렸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사실 이게 음봉 크게 나와가지고 끝났으면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주은님도 어서오세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꼬리를 달고 올라가가지고 쫙 말아 올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괜찮은 거지. 왜냐면 이런 꼬리는 뭐가 있냐면 저점대에서 그래도 좀 지켜주는 게 있다. 야, 나 더 이상 내려오지 마. 니들 더 내려오면 안 돼. 나 못 참아. 안 참겠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매수가 좀 들었다 보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아니라 금융투자 매수예요. 그래서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저점인데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매수를 막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들이 원래 코가 개코잖아. 개코가 아니지 돼지코. 돼지코라고 봐야 되겠죠. 돼지코. 돼지코 또는 개코일 수도 있어요. 냄새를 잘 맡아. 바닥 근처만 오면은 그냥 죽어라고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가만 보니까 오늘 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그 ETF 쪽 매수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같이 매매를 좀 들어간 걸로 봐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도 밑에서 떨어진 것들을 좀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보통은 끌어올려 가지고 단기적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집단인데, 근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더라. 네, 지지점을 좀 만드는 것 같더라. 그런 형태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왔어요. 코스닥이 플러스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주. 그래서 오늘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게임주들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고요. 땅고시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리오프닝 종목들 계속 올라가죠. 네, 리오프닝 종목들 그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데 반등은 또 세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인맥으로 나뉘는 부분하고 정책으로 나누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시간이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님, 최강호통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즐거운 월요일 저녁 되시고요.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좀 옷 좀 많이 껴입고 보일러 좀 틀고 그렇게 좀 삽시다. 돈 벌어서 보일러도 틀어야지, 그죠? 돈 못 벌면 요즘에 수익 안 나가지고 냉골에서 주무시고 막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주식 수익도 안 나는데 무슨 보일러야! 그래서 보일러 틀고 주무세요. 이게 몸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강목처럼 굳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금방 부러진다고. 이게 몸이 따뜻하게 되어야지만이 이제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석삼님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좀 먼저 좀 봐볼까요? 오늘 위메이드가 10%로 올랐어요. 바네사님 보일러 틀고 주무세요. 입 돌아간다. 그러다. 슈퍼엠님 어서 오시고요. 모기가 요즘에 알래스카에도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알래스카 그 추운데 모기를 빨리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좀 없애버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모기처럼 이제 백해무익한 곤충들은 없애버려야지. 피 빨아먹는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가치나님, 꿀바님 어서오세요. 굿데이님 어서오세요. 갯마을 차차차는 뭐야? 드라마요?
드라마 그런 거 보지 마. 이제 중요한 거지. 중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가 10%가 올라왔는데, 김엘리자베 님도 어서오세요. 네. 10% 올라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김선희 님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자, 이제 급등주잖아요. 급등주. 뭐, 이제 지금 뭐 매수를 해라, 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기스니 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뭐, 매수를 해야 될 입장은 아니에요. 매수를 해야 될 입장은 아닌데,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뭐 종목 진단에서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대응 전략.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나의 기준이 되는 거야.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기준이 아예 없는 분들 굉장히 많죠. 한사발님 어서오세요. 기준이 아예 없어.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모르겠다, 에이씨,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기준이 없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매뉴얼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에어프라이기를 돌리든 냉장고를 돌리든, 냉장고는 상관없나?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제 버튼 누르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가지고서 봐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럼 막 헤맬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정하라 이런 얘기죠. 나는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석섭님은 휠라홀딩스 올라가서 좋아요. 네. 다들 저점에 사셔서 조금 올라가니까 좋은가 본데. 네. 자,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거나 뭐 공부를 좀 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첫 번째 양봉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제 출석 그만 부를게요. 너무 많이 오셨어. 네. 출석은 그만 부르고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마음이 약해서 자꾸 부르게 된단 말이야. 네. 아무튼요. 반가워요, 다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메이드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석을 화끈하게 끊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김시출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네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급등주가 있고요. 네, 급등주. 보통 급등 패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일자로 막 쳐 올라가요.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점을 어디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냥 막 치고 올라가요. 그냥 독주야, 독주. 나 혼자 막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우리가 대응점 어디로 잡아야 돼요?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5일 이평선이요. 카오님 어서오세요. 5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추세라든지 단기적 포지션, 저항, 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것들을 먼저 봐야 되냐면, 이동평균선을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뭐 일목균형표나 뭐 구름대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니 아니면 뭐 다른 것들 다 필요 없고요. 뉴스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뭐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어떤 포지션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상관없겠지만 보통 그런 기준들이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야. 이동평균선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건 큰일이야. 이 주식을 하시면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동평균선. 네. 무빙 에버리지. 네. MA라고 하죠. 네. 무빙 에버리지. 이게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쪽에는 그렇게 한다면 I'm a boy. 뭐 you are a girl. 네. 제 사투리 잘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대. 근데 이거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 원래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해야 되나? Hello, Mino?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뭐 억양이 좀 들어간 거 말고 좀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무빙 에버리지예요. 무빙 에버리지. 무빙 에버리지인데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값이죠. 네,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값. 여기다가 OMA 하면은 5일 동안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값. 10MA 그러면 10일 동안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이제 뭐 설정하면 다 쓸 수 있어요. 10일선도 쓸 수 있고 3일선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우리가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다음에 밑에 거 뭐 120일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5일은 우리가 일주일. 그죠? 20일은 한 달. 네. 60일은 세 달. 이건 1분기. 네. 그 다음에 120일은 6개월, 반기, 반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0일선, 요거는 이제 휴일 다 빼고 뭐 등등등 했을 때 1년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걸 하죠. 그 다음에 추세를 결정하는 300일선, 이거는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에서 보통은 이제 그 종목의 추세가 만들어질 때 18개월 정도 간다. 그래서 1년 6개월 요 정도 주기를 만들어내는 이 사이클이 18개월 정도 흘러간다. 뭐 그래서 300일선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설정해서 쓰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뭐 75일선 아니면 뭐 180일선 뭐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심리를 이용합니다. 심리.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람들의 심리. 이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에 의해서 가격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들을 이렇게 날짜별로 만들어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이동평균선이다. 점 하나를 찍었어. 그 다음날 점 하나 또 찍고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동평균선. 아,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구나. 그런 것이 이동평균선인데,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올라가죠. 급하게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이 주가는 막 튀어 올라가요.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가. 근데 이 주가가 튀어 올라가면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 5일 이동평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까지 평균을 내면요.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3개월 전에는 더 떨어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1선과 60일선 간의 이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급등주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네. 급등을 하게 돼요. 그냥 로켓 발사처럼 빵 하고 치고 올라가요. 네. 애인이 머리카락 이렇게 만져주면은, 이렇게, 애들을 아직 안 잔다고? 네. 애인이 머리카락 만져주면은, 그렇다며, 거기가 쓰고, 그 다음에, 뭐지? 뭐 와이프가 만져주면은 머리카락에 쓰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뭐 이게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네. 네, 아무튼 그렇대요. 네, 아무튼 이게 각도가 딱 올라가서 쓴다고요. 빡 하고 서요. 딱 하고 쓰는데 이게 땅땅땅 치고 올라가면 이게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21선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빨리 주무셔. 애들 빨리 주무세요. 네. 언젠가부터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어. 우리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큰일 났네. 애들 학교 안 갔나? 네. 안 피곤해? 큰일 났네.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자꾸 끊기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자, 20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사고 지금 가격은 20,000원인데 평균 내니까 15,000원이더라. 뭐 이렇게 돼버렸어. 또는 최근에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저점 가격대가 훨씬 많고요. 최근 고점 가격대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뭐 가격은 이만큼 떴지만 얘는 못 올라가니까요.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급등한 종목에 대한 기준선은 어디예요? 5일 이평선이야. 최근에 일주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일단은 웃돌고 있으면 돼. 왜냐면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수익이 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제 산 사람도 수익이고 그저께 산 사람도 수익이고 5일 전에 산 사람도 수익이야. 그 다음에 오늘 산 사람들은 뭐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수익이라는 얘기죠. 안성현님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은요. 일단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팔고 싶다, 버티고 싶다. 두 가지. 근데 대부분은요. 팔고 싶다라는 의미는 어떨 때 생기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럴 때가 이제 뽀기님이 좀 애들 좀 재우세요. 옛날에 9시 되면 TV에 다 나왔단 말이야. 애들은 자라 이렇게. 근데 요즘 애들은 잠을 안 자. 네. 아무튼 네,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수익이 꺾이기 시작하면요. 100% 수익 났다가 뭐 90%로 또 꺾였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차익 실현하겠다. 나는 좀 많이 벌었다. 네. 나는 좀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네, 차익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더 먹겠다. 네. 더 먹겠다.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네.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더 먹겠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 두 가지가 나오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보다 내려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싶어져요. 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난 더 가져가고 싶어. 아니면은 나는 차익 실현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팔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주가가 쭝쭝쭝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5일선 밑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물렸겠지.
급등주를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난 급등주를 오늘 매수했어. 오늘 많이 올라간 주식을 매수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죠? 대부분이 단기 투자예요. 그죠? 단기 투자니까 뭐 상따를 하든 뭐 급등주를 따라가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영란님 어서 오세요. 그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급등주 쳐다보지 않아요. 특히 뭐 우리 뭐 저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선 지옥이야. 이렇게 절대 사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고 당연히 계시겠죠. 네, 배지장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에 급등하는 주식을 따라가는 거, 급등주 따라가게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기 투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벌고자 급등하는 주식 따라가서 다음날 급등할 때 팔아먹자 뭐 등등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요. 단기적인 급등을 할 때, 급등주를 따라갈 때 어떤 기준 세냐면 손절은 마이너스 5%, 뭐 손절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거든. HMM우님도 어서 오세요. 이걸 정해놔. 손절의 원칙 해가지고 딱 정해놔요. 그래서 뭐 올라갈 땐 상관없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급등주들은 대부분 손절 이 원칙 정해놓은 것 때문에 다 망해요. 네, 다 망합니다. 그래서 급등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어. 원칙대로 손절해야 되겠다. 또는 더 빠지면 안 되겠다. 왜냐면 급등주 떨어지는데 무섭거든.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무섭지. 확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팔고 싶겠죠. 이 사람이 팔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수익 중인데 팔면 내려오지.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수익 까먹을까봐. 또는 내 수익보다 더 아래쪽 떨어지니까. 같이 매도 쳐요. 그럼 그 다음번에 주가 또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 지지선이라는 특정한 구간에 올 때까지는 계속 떨어지는 것이 단기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는 5일선이 깨졌다. 그럼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이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급등이 아니야. 그냥 슬금슬금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5일선을 따라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급등은 아닌데? 그냥 좋은데? 라고 봤더니 그럼 이 종목 지지선을 어디로 봐야 돼? 5일선을 봐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직은 5일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손절 매도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21선이 뒤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따라오는지. 이 21선은 한 달 정도였잖아. 한 달 정도. 조금 기간이 긴 사람들. 즉 지금보다 옛날에 매수한 사람들의 어떤 그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 사람들마저도 주식을 팔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서 안 좋거든요. 근데 추세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은 기준선의 역할을 못해요. 21선이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인데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막 급등이 막 계속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올라가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급등이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조금 들어와요. 21선 지지받죠. 다시 올라가죠. 들어가죠.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지받고 또 올라가서 또 지지받고. 지금 이거는 61선과는 괴리가 좀 있지만 21선과는 괴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추세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추세가 끝날 때는 언제냐? 21선을 무너뜨리는 시점, 즉 단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5일과 21선이 데드크로스를 꺾일 때, 그때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물론 10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원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로즈골드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추세라는 부분들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지금 더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난 수익 중인데 뭐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 입장에서 최근에 5일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 평균 가격대 대비해서도 오늘은 위로 올라왔어요. 뭐 이 정도면 여유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아직 수익 중인데 뭐 수익 중이면 매도를 일단 안 하려고 하겠죠. 또 수익에 대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를 안 하려고 하겠죠. 또 수익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추세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게임주 중에서 뭐 게임빌 같은 거 봐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5일선 깨고 내려갈 때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21선 간격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올라가지? 네. 게임주들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옆으로 서주거나 조금 들어와 주면은 20에서 따라 붙겠죠. 그럼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 게임주들 모양새들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죠? 모양 나쁘지 않아.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컴투스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럼 부담을 가져. 그래서 옆으로 좀 서주거나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오늘처럼. 그래서 다시 자기도 추세를 만들어 가겠다. 21선 따라서 추세를 만들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거야. 예. 더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마찬가지죠. 네. 모양은 다 똑같아요. 네. 여기 지금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들어올 때 조정이 훅 들어가죠. 그러다가 22선 데드크로스 나왔는데 그 다음엔 뭐가 나와요? 62선에 가까이 있으니까 62선 지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매도 매수인데 보통은 지지선 가까이 있으면 매도하지 않고요. 개겼다가 요럴 때 재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21선 따라서 추세가 나가는 이런 뭐 기술적 분석 차트상에서의 어떤 기법입니다. 근데 지금 게임주의 이 모양을 적용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게임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업을 분석할 때 몇 가지 요소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업황을 봐야 되겠죠. 업황. 이 업종이 지금 괜찮은가를 봐야 돼. 게임주 업종 어때요 요즘에? 게임 업종 요즘에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죠? 게임 업종 괜찮잖아요. 요즘에 뭐 NC소프트 그런 것만 제외하고요. 네. 게임 업종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돈벌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도요. 이게 경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현질을 많이 하더라고. 봐가지고 월급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사실 뭐 물론 리니지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질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장인들 보통 이제 현질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30대와 40대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겠죠. 저는 27달. 네. 27살이죠. 네. 20대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현질을 못 하지만 네, 30대하고 40대가 현질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여기 구매력이 높아. 구매력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 짤 때 20대를 이제 노리는 그런 마케팅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다 그러면은요. 20대를 노리는 마케팅은 저가 위주예요. 저가. 아시죠? 좀 싼 거. 네. 학생들 하거나 아니면은 뭐 20대 대학생들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싼 거. 물론 비싼 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싼 걸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싼 거, 네, 그냥 가볍게 바르고 좀 부담 없이 하는 거. 올리브영, 네, 올리브영도 요즘에 비싼가요?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 네, 뭘 민증을 까. 네. 그럼 이거 딱 봐봐 어디 내가 지금 27처럼 보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뭐 입에 바르는 거, 뭐 립머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뭐 바르는 거, 기초 화장품 이런 거 좀 저렴이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30대, 40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기능성. 피부 노화를 뭐 방지한다든지, 네, 성투사처럼 꿀피부가 되어란다든지, 뭐, 나 화장품 모델 안 나오나? 광고 없어?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름을 뭐 방지한다든지, 뭐 콜라겐, 뭐 뭘 더 집어넣어, 화장품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나중에 뭐 금가루도 바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집어넣어가지고 가격을 올립니다. 얘네 왜 그러냐면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20대보다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걸 파는 게 먹히는 거지. 그 다음에 50대로 넘어가면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나? 네. 그건 모르겠는데, 네. 50대, 60대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또 구매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물론 돈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50대, 60대가. 근데 실질적인 실구매력은 30대와 40대가 가장 왕성하다는 거. 그래서 마케팅을 볼 때도 30대, 40대가 쓰는 용품이 가장 비쌉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옷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장 구매를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60대, 50대 이분들도 물론 싼 거 입진 않아요. 네, 왜냐면은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싼 거 입지 않는데 옛날부터 입던 거 그냥 더 입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술을 하신다든지 30, 40대 때 많이 해요. 네.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나이 들면 못해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나이 들면 못해요. 더 하면 안 돼요.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뭐 아유 그냥 여러분 지금 거짓말 안 하고 피부과 한 번씩만 가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소리 들을 거. 뭐 시간 더 지나면 안 돼. 지금 관리하셔야 돼. 지금 딱 좋아. 지금이야. 지금 하셔야 돼. 네. 그럼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보, 피부과 갔다 왔는데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난대. 나중에 이거 확 깊이 패이고 막 큰일 난대. 그럼 얼마인데? 그럼 200만 원. 그러면 일로 와, 내가 펴줄게. 막 그럴걸? 돼지 껍데기 막 이렇게 바르고 얼굴에다가 걔 콜라겐이야 막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네, 근데 하여튼 3, 40대가 가장 구매력이 우수해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급여가 가장 높게 책정이 되는 나이잖아요. 20대부터 김태경님 어서 오세요. 20대부터 급여가 이렇게 올라가서 40대 그 후반에 고점을 찍고 점점 내려갑니다. 네, 급여 수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3, 40대가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부럽다. 전영수님 어서 오세요. 돈이 가장 많은 나이대. 나는 언제 30대 되냐? 돈 많은 나이대가 좀 되고 싶은데. 네. 네. 그래서 그 나이대가 됐을 때 이제 이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그 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다 40대, 30대를 위한 네,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니지도 마찬가지 되고요. 리니지 뭐 20대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보통 보시면 아시죠? 30, 40대 많이들 한다는 거. 백호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게임 컨텐츠들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네. 그 뭐 여성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갖고 막 맞추는 거 그거 뭐 그 애니팡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뭐 여신 뽑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신 애들이 싸움을 하는데 옷을 다 벗고 나와. 근데 그러면 괜찮나? 옷 벗고 싸우면 이게 괜찮은 거야? 아니 전사야. 전사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옷을 다 벗고 있어. 그러면 야 이게 스치기만 해도 피나는 거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뭐 투명 갑옷을 입었나? 애들이 하여튼 뭐 그래. 근데 그거 보면서 열심히들 뽑죠. 네. 열심히들 뽑아요. 그리고 뭐 이 인형놀이도 옛날에 좋아하셨던가. 이게 뭐 자꾸 인형 그 옷을 사가지고 자꾸 입히고 막 그런 놀이를 자꾸 하시대. 네, 최수아님 어서 오세요. 그런 데서 다 돈 벌더라고요. 게임사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많이들 가요. 그래서 뽑기죠, 뽑기. 리니지가 지금 그 확률형 아이템 그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저거 했던 부분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확률형 아이템. 이 리니지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그 확률형 아이템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쫙 퍼진 거예요. 지금은 어느 게임을 하더라도 다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네, 그런 뽑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기형 게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낼수록 강해진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게임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그게 이제 지금 이런 게임주들의 어떤 모습들인데 이게 언제쯤 제일 강해지냐면 연말 그 다음에 여름 요때입니다. 이거는 방학도 있어요. 방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 때 휴가 보너스 있고요. 연말에 뭐가 있어요? 연말 보너스가 있죠. 성과급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요럴 때 좀 넉넉해져요. 주머니가 넉넉해지기 때문에 연말에 좀 많이 써요. 많이 쓰고 많이 지르고 이벤트들도 그때 맞춰서 많이 합니다. 여름 휴가 이벤트 뭐 요즘에는 뭐 할로윈 이벤트 뭐 해가지고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그때 맞춰가지고 이벤트를 계속하고 물건들을 많이 뽑게 만들어 놓죠.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먹고 살만한 어떤 부분들 다시 이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급여 수준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왜냐면 자택근무하게 되면서 급여를 조금 다운받아서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뭐 100% 못 받고요. 한 80% 받는다든지 70%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회사가 없어진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급여를 좀 다운받다가 다시 출근을 하게 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월급을 다시 올려받게 됐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현지를 네, 5만 원 하던 것을 이제는 10만 원 하거나 이렇게 되죠. 이 직장인 30대 40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요. 어느 그 신문사에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게임에다가 돈을 이렇게 쓰십니까? 한 달에 얼마나 쓰십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뭐 30만 원, 네, 50만 원 정도를 쓰신대요. 평균, 네, 평균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 달에요. 한 달에, 네. 그래서 기자가 약간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30에서 50만 원이면 소고기가 얼마큼이야? 막 그 생각을 야, 그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물어봤어. 아니,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씩이나 게임에다 쓰시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뭐 다른 취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무슨 취미를 갖고 있더라도 이 정도 돈을 쓸 텐데, 난 그거 안 하고 대신 게임을 하겠다. 그걸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느냐?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기도 해요. 네. 요즘에는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뭐, 즐길 수 있는 취미에다 쓰겠다. 요즘에 마인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도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것도 재밌고 들리고 막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에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돈 안 아까워. 이런 게 이제 지금의 트렌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30, 40대가 그것을 많이 하더라. 네. 그쵸.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에휴, 그 돈 갖고 주식이나 사지. 차라리 그거 갖고 주식을 사. 그냥 거기다 지르지 말고, 리니지에 지르지 말고 그 돈으로, 네, 리니지 주식을 사. 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넌 주식을 사. 나는 내 취미생활 하겠어. 네. 그게 뭐야, 요즘에? 욜로족?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일단은 즐기는 거지, 지금. 지금 이 순간. 즐겨요, 이 순간. 네. 이 순간을 즐겨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마인드가 많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업황 자체는 연말로 갈수록 계속 좋아집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한몫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월급이 정상화된다거나 좀 씀씀이가 좀 커진다거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런 게 있었죠.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집에서 게임이나 하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 좀 있었을 테고 지금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던 게임을 접을 수는 없는 거잖아. 계속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성수기 다가오지. 그래서 업황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게임주의 업황 자체는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문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극성수기가 온다. 극성수기. 즉 게임주가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 실질적으로 위메이드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또는 게임빌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많이 오른 종목이 있지만 아직 안 올라간 게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같이 어떻게 묶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테니까 지금 추세가 지금 보시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추세는 쉽게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망가진다고 하더라도요, 21선 깨고 내려가서 일단은 이 부분이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들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보통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이러하면서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번에 꺼져가지고 훅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추세가 일단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정없이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요. 지금은 이게 20만 원을 넘보고 있잖아요. 자, 위메이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샀을 때 2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6천 원대. 지금 이게 원래는 가격을 2배 더블 시켜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야 된다고. 왜냐면 무증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때가 4만 원대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격대로 원래대 가격대로 따지면 40만 원 가까이 되는 주식입니다. 네, 근데 무중해가지고 효과가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저도 평균 단가가 이제 2만원으로 나온 거고요. 원래는 4만원 매수였죠. 근데 평균 단가가 2만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네, 위치가 이제 주식수는 2배로 늘어났잖아요. 어쨌든. 2배로 늘어났는데 수익이 더 많이 커진 거죠.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건 뭐 불과 뭐 만원, 2만원 하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20만원 가 있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이 생각을 딱 봐봐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2만 원이었는데 지금 20만 원이래. 10배 간 거 아니에요? 10배. 예? 10배 거예요? 10배 간 거야. 10배. 10배 갔으면 사람들이 생각 어떻게 해요?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면 접근을 못 해요. 매수를 못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수를 못 한다고. 매수를 못 하고 그다음에 계속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지금 인기를 편성해 가지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정상으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조정이란 걸 받아야 돼요.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강의에 다 있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도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다? 기간 조정. 그죠? 두 번째는 가격 조정. 이 조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조정. 뭔가 그 정상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 즉, 너는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 10만원이 됐어. 너무 고평가 아니니? 적당한 수준 다시 내려올래? 예. 네. 그거거든요. 너 원래 네 가치대로 돌아갈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끼었다 아니면 너무 과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조정인데, 이 조정이 나올 때 두 가지 모양으로 온다 이거죠. 기간으로 가느냐 가격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네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이 종목은 나는 이 가격대에서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많이 컸어. 나 많이 컸어.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2만원인데 20만원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야, 너 얼마 전까지 2만원짜리였는데 무슨 20만원, 말이 돼, 씨.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망각의 동물 잊어버려. 아, 이거 원래는 얘는 20만원짜리 주식이야. 위메이드 얘는 원래 20만원짜리 주식이야. 라는 인식이 딱 박히기 시작해요. 얘는 20만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주식이야. 라고 딱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만원에 살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20만원대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죠. 주가가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정에서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신에 기간이 아주 길어. 아주 지루합니다. 만약에 위메이드가 조정을 통해 가지고 기간 조정 들어간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옆으로 누워버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이격이 10배 수준인데 10배를 그대로 희석시키려면요 얼마나 많이 타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시간을 끌고 가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10배 올라갔는데 위메이드 언제쯤 잊혀질까요? 물론 뭐 한두 달 사이에 잊어먹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한두 달 사이에 조정이 끝나지 않아요. 기간 조정은 상승한 그 폭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메이드가 옆으로 누워버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미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재미없겠구나. 근데 옆으로 눕게 되면 안 팔아도 괜찮아요. 네. 풍림 부자님 어서 오세요. 안 팔아도 괜찮아. 옆으로 가다가 어차피 주가가 상승할 테니까, 네, 다시 좋아질 테니까 그냥 안 팔아도 괜찮아요. 난 이 가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중천사님 어서 오세요. 녹방 보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품이라 이 얘기야. 거품. 네. 여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요. 네. 뭐 많이 올랐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막 위쪽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같이 팔아. 그래가지고 투매가 나와가지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 원래 가치가 여기였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거 없어? 뚜두둑 내려가요. 보통은 호재로 올랐다가 악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거 아니래 그러면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격 조정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 가격 조정이 짧게 나오게 되면 주가는 세게 튀어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반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빡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버리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만약에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돼요. 우리가 현대바이오나 이런 걸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은 다 가격 조정이거든요. 기간 조정이 아니면 옆으로 안 쓰죠. 옆으로 쓰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격 조정입니다.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 이거는 뭐 원금만 두세 번 빼먹었기 때문에 굳이 뭐 남아있는 거 안 팔래요. 그럼 안 팔아 상관없는데, 요거는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것도 한 700%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 조정을 두 가지 받는데 옆으로 눕거나 조정을 받게 되는데, 가격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거품, 그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거품을 다 걷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조정이 들어갑니다. 위쪽에서 잘못 물리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시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비슷한 상황이겠죠? 네. 기간 조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가격 조정은 끝이 어디일지 몰라. 일단 다 떨어져 봐야 돼. 얘가 이제 인정을
그냥 이 가격 정도면 됐어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거 말고 이제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다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네. 기간 조정이 아니죠. 네. 이것도 가격 조정이에요. 옆으로 안 누웠잖아. 대신에 삼성전자 좀 다른 게 있어. 왜냐면 이 부분이 반등을 세게 쳤는데 사실 이게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몇백 프로씩 올라가지 않는 것들은 내려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위에서 물린 사람만 뭐 마이너스 한 3~40% 나와서 고통이 나오는 거지. 네, 중간에 물린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대형주들은 가격 조정을 이렇게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 조정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다 때렸잖아요. 매도를 다 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가 매수를 조금씩 이제 한 번씩 건드려 볼까? 라는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래?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원래대로 추세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사실 지금 7만원 정도 수준이 저점 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지대가 가장 큰 라인대는 여기 6만원대 초반입니다. 네, 6만원대 초반이니까 자, 지지선이 가장 두꺼운 라인대는 6만원대 초반. 그 다음에 추세선대로 간다라면 지금 어디가 맞을진 몰라. 네, 어디가 맞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저점일지 여기가 저점일지 몰라.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찌르는 거지. 한번 찌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매도가 나오더라도 조금밖에 안 나와. 매수가 오히려 더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굳이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에 와서 굳이 지금 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다 가격 조정이죠. 쭉 들어갔어요. 이건 다 내려왔어요. 네. 추세적인 부분도 뭐 이것도 없었지만은 이건 다 내려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더 세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치고 나간 다음에 지지선이 또 여기서 형성됐죠. 105,000원. 그럼 요런 자리들은 괜찮게 보셔도 되는 자리지. 그러니까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그냥 먹은 거 다 토할 때까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나가거든. 근데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따른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네. 만약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 조정을 갖고 들어간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격 조정은 대체적으로 62선까지 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62선 깨지면 거의 대부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22선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요. 근데 보통 지금이면 22선 데드크로스만 나와도 팔아야 되겠지. 근데 뭐 조금 나는 길게 봐야 되겠다. 이건 혹시 모르니까 더 갖고 갈랜다.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요. 62선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62선이 깨지면 깨질 때까지 가는데 한 3~4개월 걸려요. 네. 3~4개월이 걸립니다. 이 3~4개월이 걸리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 이제 62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간단한 거야. 네. 그래서 위메이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 경고 딱지가 붙고 이제 위험 딱지가 붙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면 뭐 아직은 더 놔두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게임주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가 좋은 상황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뭐 흐름이 좋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뭐 지금 수익 하려고 있는데 그냥 냅두셔도 되잖아요. 그죠? 위메이드도 제가 제가 지금 제 계좌에 있는 거 평단가가 21,000원이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얼마큼 나왔겠어요? 뭐 800 몇 프로쯤 나왔겠죠. 네. 얼마 전에는 거의 뭐 1000% 가까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뭐 800%면은 괜찮잖아요. 네. 원금 뺐어. 이미 원금은 뺐는데 무상증자 해가지고 다시 수량이 똑같아졌어. 그래서 이거 아주 즐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월급 종목이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수익 내시면 이게 3월 9일날 나갔던 월급 종목이었어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월급 종목 중에서. 물론 현대바이오도 그 월급 종목으로 이렇게 해드렸던 종목이지만, 네, 위메이드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에도 괜찮은 그런 종목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주요맘님 어서 오시고요. 에코프로가 기간 조정이에요. 어디 봐봐. 그렇지. 이런 포지션들.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상승 중에 나타나는 기간 조정이라서 지금 이게 60일선 안 깨고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은 가격 조정이 들어가지 않는 얘기야. 보통 2~3개월 걸린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요거 깨고 내려갈 때 2, 3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요걸 깨고 내려가면 가격 조정으로 아 깊게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등이 치고 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대박이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는 건 늦었어. 하시면 안 돼. 네,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냐면, 같은 게임주라도 아직 덜 올라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건드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업황은 좋아요. 그 다음에 대장주가 아직 살아있다라면 2등주, 3등주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장주를 사려고 딱 갔는데 이게 너무 비싸. 우리가 사과 국광을 사러 갔는데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사를 사거나 홍옥을 사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네. 똑같은 사과니까. 네. 사과는 국광인가? 뭐가 제일 비싸요? 네, 부사가 제일 비싸요? 뭐가 제일 비싸? 이 사과가 있잖아요. 부사가 있고, 국광이 있고, 네, 홍옥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이게 참 멋있는 사과가 있어.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딱 사러 갔는데 이거 10만원이래. 하나에. 요씨 너무 비싼데? 큰일 났네? 그래서 옆에 딱 봤더니 똑같은 사과긴 해. 근데 품종이 좀 다르대요. 이거는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원이래요. 아, 그럼 그거 주셔? 네. 그럼 그거 주셔.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너무 비싸다. 지금 사과를 먹어야지 많이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10만원짜리 사과를 사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1,000원짜리 사과, 몸에 좋다는 사과를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1,000원짜리 사과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게임 업종이 다 좋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사기가 애매해. 그러면은 아직 못 올라간 게임주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시겠죠?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과 품종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물론 싸구려만 좋아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러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덜 올라간 종목에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왜냐면 그 업황이 계속 잘 가니까요. 지금 보시면, 네, 뭐 위메이드를 지금 사면 어떨까요? 지금은 매수하시는 건 뭐 물타기든 불타기든 간에, 물타기는 아니겠지, 물린 사람이 없을 테니까 불타기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평균 단가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비중을 많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뭐냐면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타기하고 불타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물타기는 여기서 물렸는데 쭉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갈 때 물타기 하는 것이 물타기죠. 불타기는 뭐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갔어.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더 사는 거예요.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중이 더 커져.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수익을 더 크게 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처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이 들어갈지 가격 조정이 들어갈지 아니면 더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매수는 불타기든 뭐든지 간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타기를 할 때는 언제 가장 좋냐면,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조금 올랐다 다시 내려왔어. 그다음에 다시 반등 나갈 때, 일단 이 매수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아. 얼마 벌미가 벌어지지 않았어. 이럴 때 더 사는 거거든요. 더 올라가는 포인트,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똑같아집니다. 네. 내가 얼마 낮은 평단가가 낮게 갖고 있는데 높은 가격이 지금 나와서 그래서 사야 되겠어. 그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의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매수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괜찮겠는가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자, 리오프닝 종목도 이제 한번 볼까요? 네. 리오프닝.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여러분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아요. 모두 투어라든지, 네, 여행주 하나 정도 꼭 갖고 있다고 그랬죠. 모두 투어, 그 다음에 하나 투어,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뭐 지금은 다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도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주가가 약간씩 변화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왜냐면 주가가
이게 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떨어졌죠.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뭔가 시행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다시 긴급 멈춤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느냐. 뭐 언론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안심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위드 코로나인데 사실 확진자가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위드 코로나랑 확진자랑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자가격리는 하더라고. 네. 자가격리는 그래도 하고 확진자는 이제 의미가 없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5개월 만에 사망자가 0명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5개월 만에 사망자가 빵이래.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치료할 수 있겠는가, 나을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예전에는 뭐 약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걸리면은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위험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걸리면 약 먹고 난대. 상관없잖아. 옛날에는 뭐였어? 마마, 호환. 호환은 이제 호랑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 마마, 홍역, 볼거리 뭐 이런 거 다 힘들었지. 열병 이런 거, 열병. 옛날에 제가 시골 갔는데 어릴 때였죠. 어릴 때 그 외가가 그 영산포예요. 나주. 전남 나주시 영산포.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여기서 이제 안 살지만 어릴 때 그쪽 갔는데 이 뒷집에 어린애가 열병으로 죽은 거야. 열병으로. 그때는 열병이 그렇게 무서워서 열병이 뭐 때문에 나는 열병인지 모르는데 고열로 하다가 죽었어요. 그 뒤에 상갓집이 막 있고 막 그랬었던 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열병 되게 무서웠지. 그냥 열이 막 나는 거야. 네. 근데 뭐 옛날 사람들 어떻게 열 나면은 뭐 오돌오돌 떨고 하니까 이불 덮어주지. 그럼 이불 덮어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요즘엔 이제 많이들 알아가지고 열 나면 일단 옷을 벗겨가지고 네 찬물로 계속 저거 닦아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옛날에 홍역도 굉장히 그랬지. 그 뭐 걸리면 되게 그 수두 뭐 이런 거 지금은 없어. 수두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요즘에. 몸에 반점 한 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나만 있어? 수두 반점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뭐요 이거 홍역 같은 경우도 얼굴에 뭐 꼽히고 열 꼽히고 막 그러잖아.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다 예방주사 하나 맞고서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여기다가 주사 딱 맞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홍역 뭐 이런 거 없어. 약이 있으면 돼. 약이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돼. 죽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죽지 않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면 돼. 그러면 그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제가 질문 던졌잖아.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인류를 종말 사태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는 독성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앓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겠지만 초반에 걸리는 사람들은 여기 뭐 폐라든지 이런 쪽에 뭐 손상을 좀 입었다면서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변이를 거듭하면서 독성은 작아지고 감염력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의 특성이라면서요. 감염력은 굉장히 높은데 독성이 되게 약해.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꼴까닥하고 죽어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백신을 맞았어. 항체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있어. 그럼 됐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가 안 될 문제인가. 여러분들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 뭐 감기와 함께 간다고 해서 불편한 거 있습니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지 뭐. 네. 걸리면 약 먹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 아닙니까?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낫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감기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나 감기 걸려서 죽어. 감기 걸리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맞아.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었죠? 네. 네. 뭐. 돼지들이 많이 걸리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돼지로 바뀌었나?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거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는 아,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통제를 잘했다라면 이렇게 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통제가 안 되면서 쫙 퍼진 거잖아요. 쫙 퍼졌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 그런데다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 당장 없어. 근데 막 퍼져나가.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뭐 산업이 위축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의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뭐 거리두기 해가지고 뭐 영업 제한 걸리게 되고 뭐 폐쇄가 되고 막 등등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확진자 뭐 있으면 어때? 관계없어.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약 먹고 낫자 이거죠. 네. 감기 지금 많이 걸리잖아요. 예전에 신종플루 많이 걸리잖아요.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감기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걸리더라.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온다면서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던데 병이 안 걸린데 그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 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애들이 병이 안 걸려. 아프질 않대요. 네. 우리 애들 작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렸네.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소독제 막 계속 막 비비고 다니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없네요. 감기는커녕 무슨 네. 그런 것도 기침 한 번 안 하고 넘어갔네요. 뭐 저 같은 경우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네, 아무튼 뭐 그랬어. 근데 이 신종플루 같은 경우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사람 막 죽어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타미플루 하나 먹으면 그냥 낫잖요. 네, 끝이야. 그러면 항상 이 문제점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 던지세요.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어디만큼 왔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 던지세요. 위드 코로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 한다고요. 가요, 안 가요? 돼요, 안 돼요? 그 부분만 계속 던지세요. 내가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 손실이 많이 나 있어. 이 주식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우리 한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기어다니고 있고 2,900대 머물고 있는데 이게 3,500 가요? 4,000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간다 이거지. 그럼 나는 뭔 걱정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문제지. 그죠? 4천 가는 걸 못 보고, 내가 4천을 못 보고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아직, 네, 젊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잖아요. 4천도 못 보고 설마 내가 죽겠어? 네. 4천도 못 보고 내가 젓가락을 놓치겠어? 그렇잖아요. 자, 남자들은 젓가락들 그 힘만 있으면 되거든. 네. 간다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주식이 계속 물려있겠어? 내 계좌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당연히 벌겠죠. 뭐보다 많이 벌어요? 은행 이자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벌 거란 말이에요. 뭐가 걱정이지?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지금 내가 이것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걱정인 거야. 내가 지금 집어넣은 돈이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이거 보고 있는 게 걱정인 거죠. 안 보면 돼. 그죠? 자, 뻔한 결과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고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뭐가 좋아지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행 안 갈 거예요? 면세점 안 갈 거예요? 비행기 안 타실 거예요? 숙박 안 하실 거예요? 강원랜드는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 네. 네, 만으로 갑시다. 15,000쯤 합시다. 미국의 절반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백제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우리나라 그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인간적으로다가. 15,000 안 가요? 가겠지. 가요. 간다고. 이때는 종전선언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네. 종전선언 안 할까요? 그건 모르겠다. 네.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 같긴 하죠. 통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 같아. 네. 종전선언 막 이것만 떨어지면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파주에 무조건 집을 사야 돼. 에? 종전이 됐다. 그럼 파주에 일단 집을 사.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요. 우리 파주 시민이 돼야 돼요. 네. 파주 시민이 돼야 돼. 파주에 땅을 사야 돼. 일단 파주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해야 됩니다. 통일 수도 파주. 내가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서울 끝났어. 종전선언 나오면 서울은 끝난 거야. 파주야. 네,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사셔야 돼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식을 사셔야 돼요. 미군 철수에 대한 위험은요, 사실, 미군은 철수를
안 해요.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철수 안 하고요. 종전선언을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죠. 지난번에 트럼프가 와서 계속 두들겼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이 개입하잖아. 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의미는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탈리아냐?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네. 미국이 이렇게 있고, 이게 중국 아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예. 갈라져 있죠. 자, 지금 북한이 뭐, 이뻐가지고 여기다가 뭘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이게 중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근데 중국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어디요? 우리나라지. 네. 우리나라지. 근데 만약에 이게 종전선언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호적으로 교류가 왕래가 돼. 그 다음에 미군이 여기서 들어와 있고 또 뭐 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바로 턱 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일본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는 완전히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되는 거죠. 네. 나가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건 뭐겠어요? 한반도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 6.25 때 그 상황을, 한국전쟁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재견해가지고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일궈내자. 얘네가 바라는 거 어쩌면 그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얘네가. 그 당시에 여기 군용 기지, 그 군창기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지원하느라고. 이게 얘네들 먹고 산 거 아닙니까? 그 패망 국가가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엄청 못 살던 나라가 그렇게 급작전 발전했었던 거는 다 한국전쟁 때문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한테 돈을 줘야 돼. 더 많이 줘야 돼. 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종전선언이 지금 사실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네. 중국 때문에. 통일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 때문에 안 되겠고. 중국과 미국이 옛날에는 여기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죠. 근데 소련이 힘이 약해져서 지금은 러시아로 들어갔지만 어쨌든 러중, 중러 이 연합이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트리오로다가 같이 놀고 있잖아. 얘네들 왜 그러겠어요? 북한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조그만 게 뭐 이렇게 이뻐서 하겠습니까? 다 미국 견제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지금 여기 남한까지 같이 와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미군 철수 절대 못합니다. 지들이 맨날 뭐 방위비를 분담해라 뭐 얘기하지만 그럼 가라 그래. 지들도 요새 철수를 못한다고. 철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한반도가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어쨌든 지수는 그렇게 15,000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요 안 가요에 대한 지분만 일단 던지시면 돼. 가요 안 가요?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걱정하냔 말이야. 네. 되면 여러분들 뭘 걱정해요? 지수 어차피 올라갈 건데 뭘 걱정하지? 어차피 코로나는 약 먹고 이제 낫을 텐데 여행도 다시 올라갈 텐데 뭘 걱정하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왜 걱정해? 밥만 먹고 걱정하는 거. 지수가 아직도 안 올라가요. 어떡하죠? 뭘 어떻게 기다리는 거지? 그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죠? 사귀자마자 그냥 뽀뽀하고 싶다 뽀뽀해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따기를 막 이짝저짝 얻어맞잖아요. 이런 변태 새끼! 빠박! 그러면서, 네. 사실 지도 좋았으면서. 네. 그래서 빠박! 때리잖아. 만나자마자 그러면 안 돼. 아시죠?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죠. 손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 동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네. 어디 뭐, 이렇게 가로등 있는데 밑에 가가지고 또 뭐 눈이 오는 날 뭐 분위기도 좀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또 뭐 물어보고 뭐 자기는 바다가 보고 싶지 않냐는 개소리 좀 시전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잖아. 다 그런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내가 경험해 본 건 아니고요. 책에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그 다 있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진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돼가는 분이 많잖아요. 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첫눈에 딱 보자마자 반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네. 아 내가 지금 여기 주식을 딱 샀는데 참 좋은 주식이야. 그냥 어차피 기다리면 올라갈 주식인데 지금 좀 떨어지는 건 뭔 상관이 있겠어. 그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장미님 어서 오세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종목을 접근하시든 아니면 대응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보시든 이 종목은 올라갈 주식이야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희망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지. 많이 올라가 버렸다. 이것도 뭐 지금 재작년부터 해서 이거는 21년 그죠? 네,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얘네들 지금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한 2배, 3배밖에 안 올랐어요. 보통은 얘네가 정상화가 돼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박 터지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네, 이거는 저거라서 그런 거예요 아마. 하나 털어보세요. 이건 자기의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2018년도부터 계속 여행주들이 그지 같았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올라간 거 실제로 보게 되면 한 2배, 100% 다 안 올랐어요. 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아진다 하면서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한 건 아직 멀었지. 그래서 이번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게 뭐 여행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엔터주도 포함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카지노, 숙박, 면세점, 화장품 다 될 거예요. 근데 화장품 쪽은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 쪽의 상황을 일단 좀 봐야 되죠. 중국 쪽 이제 관군제 들어가니까 그 부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일단은 국경이 개방이 돼야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어야 되거든. 근데 마스크 일단 좀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좀 있겠죠. 위드 코로나라도 마스크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괜찮아요. 마스크 의무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 이제 좀 찝찝하겠지. 이거,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화장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하고, 마스크를 쓰면 모든 게 커버잖아. 이렇게 모자 쓰고 마스크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 모든 게 해결 아니야? 네. 어떤 분들은 선글라스까지 딱 끼면은, 네. 끝이지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모자 쓰고 그 여름에 이렇게 모자가 잘 팔린다면서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잖아요. 그 화장을 안 해. 세수도 안 해. 비누값도 안 드는 것 같아. 비누도 요즘에 안 팔리는가 봐요. 그래서 화학주도 이렇게 안 좋은가. 아, 참. 세수는 좀 하고 살자, 인간적으로다가. 네. 이렇게 안경 쓰고, 네.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해버리니까 끝나잖아. 그래서 화장품들은 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늦게 올라갈 종목이 바로 화장품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1일 날 관군제가 시작이 되면 중국 쪽의 소비가 얼만큼 늘어나느냐, 중국 쪽의 상황들이 얼만큼 좋아지냐에 따라서 화장품들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얘들 꾸준해요. 지금 꾸준하게 이제 근데 아주 뭐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잘 짚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변덕이 있든 없든 관계들 뭐 그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어차피 되는 거잖아. 그 돼요, 안 돼요? 할 거요, 안 할 거요? 결과적으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세상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뭐 멀지 않았어요. 이제 약만 나오면 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세수 안 하시는 분들, 편하셨던 분들은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닐 수 있겠지? 네.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봐요. 우리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 뭐였어요? 환자 아니면 범죄자였잖아. 그죠? 환자 아니면 범죄자 아니었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스크가 일상화가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점점 다 벗고 다니는데 나 혼자 마스크 쓰고 다니면 쟤 뭐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면 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게 되겠지. 마스크를 벗게 되면 화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행 뭐 다들 가서 괜찮은데? 뭐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긋하게 가셔도 돼요. 느긋하게. 네. 이 종목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떨어질 때 내가 비중이 좀 약하다 그러면 기대를 보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좀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을 좀 길게 보세요. 지금 위드 코로나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뭐 다 풀리거나 뭐 당장 뭐 어떻게 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 말강망동이처럼 저러면 안 돼. 그러면 화장품 쪽으로 못 간다고. 세수 좀 하고 마스크 진짜 네 전화해요. 네. 전화해. 지금 내가 정신교육을 다시 해드려야 되겠구만. 큰일 났네. 아시겠죠? 아무튼 그거야. 아시겠죠? 꼭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의 답안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 걱정이겠어요? 지금 우리 애기들 낳고서 애기 엄마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애기 엄마들 애기 처음에 신생아 응애 나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얘가 야 이걸로 끝인가 나는 진짜 내 인생은 끝난다 생각하죠. 애가 잠을 안 자. 미칠 것 같아. 딱 100일만 지나봐. 애가 잠을 쿨쿨 자거든요. 그럼 야 살만하다 싶지만 얘가 그때부터 뒤집기 시작하죠. 뒤집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아 뒤집어지면 이제 또 뭐 얘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또 그냥 힘들지. 힘들어지니까 또 이건 내 생활 끝났나 생각하는데 그때가 가장 편할 때야. 뭐 잡고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그냥 또 큰일이야. 애가 뜨기 시작하면 큰일이야. 말하기부터 시작하면 큰일이야. 유치원 가면 큰일이야. 학교 가면 큰일이야. 다 큰일이야. 결혼할 때도 큰일이고 죽을 때까지 큰일이에요. 자식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계속 큰일이래. 맨날 걱정이야. 네. 밥 먹었나 걱정. 전화 안 해도 걱정. 아 참 우리 엄마 큰일. 아직도 주식하냐 걱정. 주식하지 말고 적금 넣어라 걱정. 아 네 큰일인데 진짜. 내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애들 알아서 크듯이 다 커요. 네. 크잖아. 뭐 큰 사고 없이 무탈 없이 다 컸지 않아요, 애들? 다 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잖아요. 옛날에는 뭐 흙 퍼먹고도 뭐 잘 살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깊이 들어가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느긋하게 멀리 내다보고 결과물을 보고서 진행하셔야지만이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들 볼 건데 이명규님 어서 오세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정치 테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은 무조건 드라이브를 거세요. 괜찮아요. 언제까지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인맥주들은요, 나가리가 된 쪽은 무조건 가차없이 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나가리가 아닌 쪽은 끌고 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대선 후보가 정해져 있잖아. 여기는 이재명, 여기는 윤석열, 여기는 안철수, 여기는 허경영, 여기는 성투사? 성투사 관련주는 뭐지? 네. 그거, 나는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해서, 네. 나중에 생각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인맥주들은 일단은 지지율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계속합니다. 이게 보면은 계속 리서치 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우세해요? 누가 더 나빠요? 등등이 나오죠. 그러면 그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좀 더 우세해졌어. 그럼 그 주식이 막 올라가.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러면 또 막 떨어지고 다른 게 막 올라가.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만큼 떨어지거든요. 다시 올라갈 때는 이만큼 올라가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가가 크게 뜁니다. 언제까지요? 대선 후보 발표나는 그날까지. 근데 그때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요. 그 전에 팔아먹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인맥주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정책주들은요. 대부분은 이제 그 어느 유력 인사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잘 먹히겠죠. 한마디 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테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당의 후보가 와가지고 나는 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이제 공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공약이 되면 그것부터가 테마가 돼요. 만약에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약이 되고 정책이 되네요. 이 사람의 정치가 됐을 때. 대신에 이제 유력 인사여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자리 안 만들겠대. 그러면 도박이 되잖아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쪽으로 걸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일자리를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일자리 관련주는 나가리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책주들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네. 누구든지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뭐 주택을 100만 가구로 공급하겠습니다 했으면 뭐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 뭐 재건축을 뭐 규제를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설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잡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건설주들이 정책 테마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두 번째. 뭐 이제 지금 뭐 국회 옮긴다 해가지고 지금 관련한 이야기가 있죠. 저기 그 세종시 관련한 종목들 그런 것들. 네. 다 이거는 지금 국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정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드라이버 걸면서 가져가면 돼요. 변동성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책주 쪽에서 또 뭐 저출산 요즘에 문제 많아요. 그러면 뭐 저출산 위해서 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아가방만 올라가는 거 있지. 네. 아가방.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제로 투 세븐. 네. 이거야 그냥. 네. 저출산. 이제 윤곽이 잡히면 나오겠지. 일자리는 우리가 먼저 해먹었어. 저 사람인 이거 100% 해먹었거든요. 지금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서 약간 가격 조정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지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제가 들고 있어서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많이 해먹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일단 뭐 실업률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 관련 얘기 못 들었어.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실버, 복지, 네, 인프라 투자하겠다. 뭐 어디 교통편을 뭐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뭐 현대 롯데 뭐 지하철 뭐 더 증가하겠다. 뭐 어디 역을 건설하겠다. 다 인프라잖아요.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책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언제까지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냥 냅둬.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정해졌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여. 얘기 나올 때마다. 왜냐면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책으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났을 때 지금 바이든이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뭘 한다고 해서 돈을 엄청 풀겠다 그랬지. 인프라 투자에 3조 5천억 달러 풀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얼마 풀렸어요? 1조 달러. 3조 5천억 달러가 1조 달러. 엄청나게 2조 5천억 달러가 삭감이 됐어요. 물론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통과된 거는 1조 달러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하긴 한 거잖아. 그죠? 어쨌든 하긴 한다니까. 왜냐면 공약을 지키는 것 자체부터가 이번 정권의 성공적인 부분이고 다음 정권까지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척도가 돼요. 지금 보통 보면은 국정 1년 지나거나 2년 지나면은 저거 하잖아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했나 못했나 평가 나오는데 공약을 얼마만큼 잘 실천했느냐. 이 첫 번째 평가지에서 달리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지금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동그라미가 많이 나올수록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다음 정권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책들은 괜찮은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그러니까 허경영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국민에게 1억 원 나눠줘야 돼. 네, 그 다음에 매달 뭐 얼마씩 준다고 했지? 1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2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하여튼 그거 맨날 줘야 돼. 네.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 짐바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돈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돈을 주는 건 좋은데 물가도 같이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쉽지 않아, 그건. 우리가 일단 1억 원씩 다 받았어. 그러면 일단 집값이랑 이런 것들은 한 2억씩 뜰 거 아니야? 근데 물가가 지금 500원 하던 조스바가 한 2,000원 정도 하겠지?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뭐, 아무튼,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면은, 일단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 부처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공약을 진행하겠다.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이 안 되면 요거는 나가리가 되거든요.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약을 일단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공약 테마가 돼요. 근데 누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되기 전에 팔아버리면 돼요. 근데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뭐 둘이 공통적으로 나눠서 뭐 국회 입법을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그냥 더 걸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도박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내년 대선 전까지, 그냥 2월 안에 다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꿀을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하나의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가 있다. 근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인맥 테마 쪽보다도 정책 테마 쪽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안철수 쪽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써니전자를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때문에 완전히 손해봐가지고 네 고생하다가 이제 본정권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가면 팔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주 쳐다도 보기 싫어. 씨.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치 테마주들은 반드시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도 실망하지 마요. 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공간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자리, 수익 낼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정치 테마주들은 너무 위험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위험하게만. 지난번에 뭐 그 국민의힘 경선 붙을 때 홍준표 쪽으로 뭐 경남 스틸 막 이런 거 막 사시는 분들 계시더만 네. 이거 오늘도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16% 떨어졌네요. 딱 예상한 만큼 떨어지네. 그치? 지지선 때 여기니까 16% 좀. 오늘 한국선지는 좀 더 덜 떨어졌죠. 좀 덜 떨어지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괜히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하루 만에 뭐 40몇 프로씩 잃어버리고 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저거 합니까? 그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들. 수급이 들어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있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뭘 사야 되는지, 기관이 들어올 때 뭐가 좋은지 등등의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일단은 뭐 저점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아직은 섣불리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수급 동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이 쏟아지던 물량은 없어졌어요. 그죠? 그때처럼 막 뭐 공매도가 나오긴 해요.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시장 전체가 막 쏟아지는 그런 형태는 아니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는 많이 적어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점은 그냥 이 정도에 잡힐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아직 확실해진 건 아니지만 저점이 잡힌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아마도 지수는 어디쯤 간다고 그랬죠? 3100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서 3050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라인 때까지 오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요 지난 10월 여기 최저점하고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가 또 똑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이때보단 낫잖아요. 이때보다 더 나빠졌으면 좀 곤란하고요. 이때보단 더 좋을 거예요. 단 플러스 1%라도 더 올라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건 뭐냐면 지수가 아직도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 제자리 걸음인데도 계좌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야. 네. 아시겠죠? 또 그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통선 이런 데 땅 사지 말고 네, 싸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시장이 저점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엊그저께도 뭐 무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약간 오버슈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조정이 미국 증시 계속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요?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작년 연말에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요? 기간 조정을 받아버린 거잖아 지금. 인정을 받겠다는 얘기. 3000포인트, 나 3000포인트 지수야 라는 인정을 받겠다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이 계속 가게 되면 우리도 여기서 저점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원래 가기로 했었던 추세대로 갔으면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살살님 어서오세요. 이제는 슬슬 갈 생각인데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셨네. 살살 돌아가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버피님 어서 오세요. 자주 오세요. 무방 녹방도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 또는 시장의 걱정 뭐 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배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네. 급락할 것이다. 뭐 박살날 것이다. 뭐 등등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왜요? 경기가 좋아질 때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다. 아직 시장의 고점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폭락이 나오고 무슨 놈의 조정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고점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 아직 못 봤어요. 시장의 고점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3,000포인트 넘어간 게 뭐 이게 시장의 고점이야? 우리가 3,000포인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네. 자, 이 말이야. 네? 엄청난 상승이 나와줘야지. 이런 거 나와줘야 되잖아. 이런 거. 네. 지수 한 10배씩 가는 거 나와줘야 돼. 네. 그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진짜 경기의 고점이랑 이런 거 나와줘야 되잖아요. IMF 때 270, 2000, 10배잖아요. 이때 100이었죠. 1000이잖아요. 10배잖아요. 지수 그 정도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이니까 2만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2만원 안 돼도 좀 한 만 정도는, 네, 아까 우리 오빠님 말씀하셨죠. 만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배씩은 가져야지. 뭐 고점이 나오지. 뭐 고점이 뭐 이게 뭐 찔끔 요만큼 한 뭐, 이게 만 몇십 프로 올라가고 나서 고점이라고 하면 이게 뭐 다 고점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단기적 오버슈팅은 어쨌든 조정은 받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옆으로 선 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 들여다보면서 걱정하고 막 뭐 뉴스 나오는 게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은 뭐 어떻게 되냐. 네. 내일은 뭐 어떻게 돼. 뭐 내일 보면 알겠지. 그죠? 네. 지수 만 갑시다.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유튜버 지수 만 간다고 뻥쳐 막 이런 거 기사 나면 큰일 난다. 네. 그런 거 어디 가서 퍼뜨리지 말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아, 그렇게 가겠지? 라고 생각해야지. 뭐, 네. 그리고 기사거리는 아닙니다. 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게임주하고요. 리오프닝 그리고 네,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으니까 각자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 멀리 내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멀리 보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게요.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내일 오후에 무료 방송도 있어요. 13시 30분이요. 식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13시 30분에 내일은 88TV하고 같이 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또 이야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나한테 득될 거 한 개도 없어요. 좋게 생각하시고 멋있게 그렇게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내 꿈 꾸면 더 좋고 양봉 꿈 꾸세요. 양봉 꿈. 네. 너무 양봉도사 해가지고 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